바로 어제 17일, 일본이 야심차게 개발한 대형 로켓이 발사에 실패하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일본의 우주 관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본인들 자체적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우주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우주 산업과 누리호, 다누리 발사 등에 대해 일본 극우 매체에서는 본인들 기술을 베꼈다고 폄하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대형 로켓 발사를 실패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연달아 로켓 발사에 실패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 미국과 우주동맹을 본격화하면서 일본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계속되는 추격에 자칭 우주강국이라고 자랑하던 일본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로켓 발사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최근 한국이 보여준 우주 관련 첨단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본을 꺾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30여 년 만에 우주 사업에 활용할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 H3를 개발해 어제 첫 발사를 시도했으나 무의로 끝난 것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1호기를 발사하려 했으나 하얀 연기를 내뿜은 로켓이 카운트다운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멈춰섰습니다. 그동안 우주강국으로 명성을 날렸던 일본이 이번 로켓 발사에 실패하면서 대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카다 마사시 작사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기체 시스템이 이상을 탐지했고 이로 인해 고체 로켓 부스터의 착화 신호가 보내지지 않았다고 발사 불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H3 1호기 기체와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되도록 빨리 원인을 규명해 다음 달까지는 발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고체 로켓 부스터는 본체 옆에 붙어 있는 보조 발사체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발사 초기 단계에 사용되는데요. H3 1호기의 고체 로켓 부스터는 발사 0.4초 전에 연소를 시작했다가 1분 56초가 지나면 본체에서 분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작사는 로켓이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고 발사가 중지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일본 내 여론과 일본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요미우리 신문과 도쿄 신문 등 일부 언론은 발사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대형 로켓에는 재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지구 관측 위성 다이치 3호가 탑재됐습니다. H3는 일본의 주력 대형 로켓인 H2A를 대체할 기종으로 작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약 2,060억엔, 하나로 약 2조 원을 투자해 개발했습니다. 대부분이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앞서 지난주에도 일본은 10조 원가량 세금을 쏟아부은 일본산 1호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 개발 사업도 홀라당 말아먹으면서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막대한 규모의 세금과 지난 몇십 년간의 개발 기간까지 모두 날리며 사업 포기를 감행한 것입니다. 개발 본격화 시점에서 지난 2013년에 납품 개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설계 변경 등으로 6차례나 연기되는 등 상업 비행에 불가결한 형식 승인조차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납품 개시 예정 시기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2월 초 여객기 개발을 포기한 것입니다. 스페이스 제트는 최초의 일본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 업체만의 힘으로 해내려다 결국 기술 부족으로 한계를 만난 것인데요. 그동안 첨단 기술, 장인, 세계 제2경제대국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일본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주도한 일본 국가 프로젝트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브라질의 항공기 제작회사인 엠브라에르가 경쟁기 개발에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이 해당 기종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 했던 꿈 또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번에 실패한 대형 로켓 사례도 비슷한데요. 추진력이 기존 모델인 H2A보다 30% 강한 H3는 발사 비용을 H2A의 절반인 약 50억엔으로 줄이고 발사 준비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돼 왔습니다. 사실 H3 1호기는 본래 2020년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개발한 LE9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앞서 15일에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17일로 미룬 것이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 일본의 소형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가 실패하면서 일부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이 입실론 6호기 로켓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해 더 이상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발사 6분 만에 로켓을 자폭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의 우주 개발을 상징하는 입실론 로켓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에서 5호기가 모두 순조롭게 발사됐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첫 실패작으로 기록된 6호기는 지령 파괴 신호로 공중분해된 뒤 필리핀 동쪽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발사에 실패한 입실론 6호기는 소형 로켓으로 상업용 위성 2개를 포함해 총 8개의 위성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켓 발사 실패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우주강국으로 이름을 날리던 일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또 작년 11월에도 일본의 초소형 탐사선 오모테나시도 발사 후 통신이 불안정했고 회복을 시도했지만 상태가 돌아오지 않아 끝내 달 착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패한 대형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H3는 1994년 최초로 발사된 H2를 29년 만에 대체할 새로운 대형 로켓으로 주목받았으나 첫 발사 시도부터 무산되면서 일본이 추진해온 위성 발사 수주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입실론 6호기가 일본 주력 로켓으로는 19년 만에 실패한 데 이어 초소형 탐사선 오모테나시도 실패했으며 이번에 대형 로켓인 H3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일본이 자랑하는 높은 발사 성공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안정적인 발사 성공률을 유지했었는데요. H2를 계승한 H2A는 2001년 최초로 발사됐고 지금까지 성공률은 97.8%에 이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H3 발사가 정체되면 국가의 우주 전략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이번 실패로 지금까지의 성공률 자체가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우주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본은 올해 1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월간 무역 수지는 지난해 8월 이후 18개월 연속 적자 늪에 빠진 것인데요. 문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가 커지는 만큼 일본이 올해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행의 계속된 금융 완화 정책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40여 년 만에 최고로 오른 점도 수입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곧 일본은행 총재가 바뀔 것이라고 하지만 10년 동안 지속된 아베노믹스를 갑자기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자동차 산업조차 크게 흔들리면서 수출 대수도 코로나 이전보다 적어 이로 인한 경제 하방 효과가 2년 만에 총 5조 7천억엔, 하나로 약 55조 원이라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듯 현재 일본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러시아의 재정 상태가 일본보다 건전하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보다 신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일본 경제의 쇠락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해온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가 최근 발간한 신간 버림받는 일본의 이와 같이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임금은 10여 년 동안 정체되어 일본인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는 일본 국민들의 의견이 폭주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트 여객기 사업 철수, 각종 로켓 발사 실패 등 여러 국가 사업들을 말아먹으면서 일본인들의 분노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의 우주 관련 행보가 심상치 않아 일본은 더욱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우주 동맹이 더욱더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우주망원경 스피어렉스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적외선 영상분광 기술을 적용한 우주망원경 개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양국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스피어렉스 우주망원경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천문연은 세계 최초로 적외선 영상과 분광 관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우주망원경을 만들었고 미국 과학계는 한국에 바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는 전 우주를 102개 색깔로 관측해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인데요. 세계 최고의 우주 기술을 갖고 있다는 미국도 반할 정도로 굉장한 기술이었습니다. 독보적인 영상분광 기술을 보유한 천문연은 이번 스피어렉스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미국 소속 기관이 아닌 국제협력기관으로 선정되며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한국은 미국의 항공우주청장을 만나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달, 화성 탐사 계획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간 협력하기로 밝히면서 한미 우주동맹을 본격화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그동안 우주 강국으로 평가받던 일본을 몰아내고 미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번에 연달아 로켓 발사에 실패하면서 국가 자체의 우주 전략 재검토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